5경기 찾아서 내 캘린더에 추가해줘. 네, 알겠습니다. 5개 일정 항목. 응, 생성해줘. 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각각 경기에 1시간 전에 알림 맞춰줘. 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저는 현재 삼성의 갤럭시 S25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요, 삼성 갤럭시 S25, S25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 여기까지 모든 종류의 갤럭시가 크기별로 그리고 색상별로 전부 나와 있는데요.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5 울트라부터 같이 살펴보면요, 직접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친구가 정말 외형적 변화점이 확실한 편이긴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각졌던 외형이 사라지고 이렇게 굉장히 둥글둥글한 모서리를 가진 제품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해진 모서리가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손으로 이렇게 파지를 했을 때 여기가 둥글둥글해서 손으로 만졌을 때 조금 더 각지거나 거슬리는 부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꽤 많은 유저들이 가장 불편했던 지점들이 바로 이 손에 이렇게 쥐었을 때 이거를 되게 좀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개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같은 패밀리 룩이라 할 수 있는 플러스 라인업과 비교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곡률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플러스는 약간 더 둥근 상태이고, 울트라는 끝에만 살짝 그 모서리가 직각인 거를 둥글게만 바꾼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지감이 달라진 또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자면, 이게 아무래도 무게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무게가 무려 14g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14g 정도면 초경량 투명 케이스 하나 정도 무게니까 들었을 때는 꽤 체감이 되는 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스펙시트상 가로는 줄고 세로는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티가 거의 안 나고 두께가 줄어든 거는 아무래도 좀 티가 나기는 합니다. 직접 보여드리면은, 이게 갤럭시 S24고요. 지금 둥글게 처리됐긴 하지만 두께감이 확실히 지금 보고 계신 갤럭시 S20 울트라와 비교하면은 전작이 약간 더 두껍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베젤인데요. 베젤 역시 전작 대비 15%가 줄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카메라 링이 달라졌어요. 카메라 링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금속 재질에 이렇게 보는 얇은 링이 달려 있었다면, 이거는 작년에 폴드 시리즈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게 작년 폴드랑 플립 6 제품에서 비슷한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카메라 링 부분과 본체 사이의 공간이 좀 휘어져 있습니다. 넘어가서 색상을 보게 되면, 색상은 가장 먼저 보여지게 되는 것은 티타늄 실버 블루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져보면은 실버 느낌이 강하게 묻어나는 하늘색에 가까워요. 자, 그리고 다음은 티타늄 화이트 실버인데, 전반적으로 후면의 재질에서 거친 티타늄의 느낌이 줄고 잘 폴리싱 처리된 금속 느낌이 납니다. 이건 디자인적으로 특이한 게 뒷판은 화이트 색상으로 프레임은 실버로 일종의 투톤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티타늄 블랙인데 확실히 짙은 블랙이라 고급진 느낌이 살아있고요. 티타늄 그레이의 경우 전작과 가장 비슷한 색감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각도에 따라 색상이 확실히 달라지죠. 이번 시리즈의 경우 밝은 광에서의 색감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실물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삼성닷컴에서만 구매 가능한 단독 컬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거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티타늄 제이드 그린이라는 색상인데, 이게 여기서는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각도에 따라서 거의 은색으로 보일 때가 있을 정도로 색감이 다른 게 보이시죠? 다음은 티타늄 제트 블랙의 경우 확실히 차분한 블랙이라 점잖은 컬러를 기대하는 분들이 선호할 것 같고요. 티타늄 핑크 골드의 경우 화이트 톤이 아주 짙게 묻어나는 핑크 뒷판에 은은한 골드 프레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말과 플러스 얘기가 빼놓을 수 없겠죠. 사실 생김새는 전작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두께 정도만 0.4mm가 감소됐고, 뒷판의 카메라가 울트라 같은 방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잠시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직접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비 색상인데요. 굉장히 짙은 색감을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에겐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머지는 이번에 삼성이 되게 연한 색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이스 블루인데 푸른기가, 이거는 아마 편집하실 때 좀 과하게 편집을 해야 할 정도로 좀 연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민트인가? 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은은한 색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버 섀도우입니다. 각도에 따라 반짝반짝한 게 딱 실버죠.
3대 컬러로 넘어가게 되면 색감의 명칭이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블루 블랙은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푸른, 어떻게 보면 검은 색상이고요. 핑크 골드는 각도에 따라서 은색에서부터 핑크를 지나 골드 느낌의 물씬 나는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 골드인 것 같아요. 코랄 레드는 딱 봐도 색상이 가장 화려하게 눈에 띄죠. 화려한 거, 눈에 띄는 거 좋아하시면은 아까 네이비 아니면 이 색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울트라나 일반 플러스 모델 모두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색상을 제외하면 전작에 비해서 과장되거나 튀는 색감 없이 무난한 색감을 가진 모델이 많은 듯 하죠. 자, 이제 카메라 얘기 안 할 수 없죠. 울트라 기준으로 설명하면 후면 2억 화소 광각 카메라에 3배점 1천만 망원에 5배점 5천만 망원,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인데 이번 신작에는 화소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보통 초광각 렌즈의 경우 접사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확실히 화질 이득을 볼 것 같고요. 야간 촬영처럼 두 개의 생활 렌즈를 이용해서 결과물을 합성할 때도 확실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S25에서 삼성이 크게 강조한 게 동영상 촬영 부분인데요. 10비트 HDR 촬영과 함께 드디어 로그 촬영을 지원하면서 동영상 촬영과 후 편집에서의 자유도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쯤에서 아이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이폰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로그 촬영을 지원해서 저희도 아이폰으로 찍고 후 편집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S25 울트라부터는 이 프로세스를 갤럭시 시리즈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기능적인 면에서 아이폰에는 없는 지브라 패턴과 폴스 컬러를 보여주기 때문에 촬영 시에는 훨씬 더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폰 이야기 나온 김에 관련된 S25 신기능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은 바로 배경음 인식과 제거 기능입니다. 사실 아이폰 16에서 나온 재밌는 기능이 동영상에서 주변 배경 소음을 지우는 기능이었잖아요. 삼성은 갤럭시 S25에 비슷하면서도 더 강력한 옵션을 얻는데요. 일단 들어보실까요? Music, and you're going to hear people talking and just loud crowd noise, right? So that's not good because you hear everything else you don't want. But if we go into Galaxy AI, as an audio eraser mode, can differentiate between up to 6 types of different sounds, like noise, people talking, music. So if I press automatic, you can see voices, music. It's reduced the crowd noise by 90%. It's reduced background noise by 90%. So if I play it, noise full volume, crowd full volume. But I'll take the music down. 와, 이야, 음악 소리가 완전히 날아간 버전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카메라의 전반적인 기능이 AI 기술을 상당히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똑같은 망원 렌즈로 촬영한 다른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전작 대비 상당히 개선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 보이시죠? 사실 이런 기능들은 칩셋의 발전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이번은 삼성 측에서 칩셋에 꽤나 자신이 있었던지 이 부분 역시 꽤나 홍보하더라고요. 삼성은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 전체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와 12GB 메모리를 장착했는데요. 용량의 경우 전작과 마찬가지로 256GB, 512GB, 1TB짜리 모델이 존재한다고 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모델의 메모리는 앞서 말씀드린 12GB 램이 탑재되어 있긴 한데 S25 울트라 1TB짜리 장착 모델 중 삼성닷컴 전용 컬러인 Z 블랙 색상에는 16GB짜리 램이 장착된 버전이 하나 더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칩에는 이름에 4 갤럭시가 들어간 만큼 클럭이 0.1에서 0.15GHz 정도가 더 올라간 버전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따라서 발열 해소를 위해 더 거대한 베이퍼 챔버를 장착했습니다. 전작과의 크기를 비교하면 울트라 기준 40% 가까이 크기가 증가해서 한눈에 보기에도 야 이거 발열 해소가 훨씬 더 잘 되겠다,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구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삼성이 나름 자신이 있었는지 AP도 전시하고 이게 베이퍼 챔버랑 AP 사이에 끼어있는 칩셋 열이 AP에서 베이퍼 챔버로 잘 전달되게 만드는 TIM이라는 구조물까지도 전시를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게 UWB가 이번에도 여전히 또 노말 버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키를 제대로 쓰고 싶다면 플러스 이상 모델로 가야겠죠. 말 나온 김에 아쉬운 거 좀 더 털어보자면은 울트라를 제한 노멀과 플러스 버전에는 전자가 마찬가지로 반사방지 화면 처리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꽤 인기 없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S펜의 에어 액션 기능 역시 이번 S25를 기점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랑 충전 관련 부분 설명하면은 전작과 동일한 5000, 4900, 4000mAh의 유선 충전 기준 울트라 플러스는 45W, 기본형은 25W에 무선 충전은 루머가 있긴 했었는데 전작과 동일하게 15W를 지원하면서 이번에는 C2는 아니고 정확히는 C2.1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부 케이스를 통해 애플 맥테이프와 같은 마그네틱 방식의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삼성이 내놓은 신기능 중에 가장 재밌는 기능을 할 수 있는 AI 기능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을 찾은 다음에 그걸 홍길동한테 문자 보내줘. 네, 알겠습니다. 홍길동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전송할까요? 그대로 전송해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은 원래 같았으면은 구글 검색창을 켜서 항공편을 검색해서 검색 결과를 복사한 뒤에 메시지 앱을 켜고 홍길동을 찾고 항공편 정보를 홍길동에게 메시지로 전달해야 하는 꽤나 귀찮은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저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른 뒤 말로 명령을 하면은 순식간에 검색창과 메시지를 오가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AI가 알아서 수행한다는 게 갤럭시 S25가 내세우고 있는 AI 관련 핵심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Can you find the language setting?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통해 현재 AI가 할 수 있는 기능들, 즉 인간의 말을 이해하거나 검색을 대신 해주는 정도의 기능을 넘어서 사용자가 가진 휴대폰의 동작에까지 관여하는 기초적인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25경기 찾아서 내 캘린더에 추가해줘. 네, 알겠습니다. 5개의 일정 항목. 응, 생성해줘. 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각각 경기에 1시간 전에 알림 맞춰줘. 네, 알겠습니다. 5개의 할 일 항목을 생성하고 싶으시군요. 응, 생성해줘. 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챗 GPT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껏 생성 AI는 주로 하나의 앱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앱 정보를 주고 받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 기능은 인공지능이 여러 앱과 데이터를 계속해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발전을 한다면 편리함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현장에서는 삼성이 자체적인 앱과 구글 서비스 몇 개 정도만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미 왓츠앱과 스포티파이 같은 서드파티 앱들도 이 제미나이와 그리고 이 갤럭시 S25에서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기능과 호환된다는 것으로 보아서 지원되는 앱의 개수와 기능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이 기능의 효용성이 그리고 갤럭시 S25 시리즈의 흥행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현재 갤럭시 S25에 적용된 즉 인터넷을 검색하고 결과를 요약해주는 AI는 구글의 제미나이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AI 에이전트가 이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구글 제미나이와 같은 외부의 생성형 AI 에이전트가 갤럭시 휴대폰 내부의 앱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중간지대, 즉 미들 레이어를 만들어서 밝혔는데요. 종국에는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AI 에이전트가 갤럭시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진짜 엄청 중요한데 바로 가격 동결 부분입니다. 이번 갤럭시 S25의 모든 모델 256GB 모델과 512GB 모델 그리고 1TB 모델의 경우 가격이 전작과 동일합니다. 가격 동결량이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죠. 게다가 삼성닷컴에서 구매 시 더블 스토리지 혜택 역시 확실히 존재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약간 더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 남아 있어서요.
이거는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갤럭시에 탑재된 퀄컴 칩셋의 공급가가 대폭 올라간다는 소문을 생각하면 꽤 과감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한 경쟁사의 스마트폰 가격 인상 근거로 제품 가격이 인상될 확률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삼성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첫인상 평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AI와 에이전트, AI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삼성이 굉장히 삼성답게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인가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그 자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능을 얼마나 잘 유려하게 융합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은 S24를 내놓으면서 가장 먼저 AI 폰을 전면적인 슬로건을 내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AI 에이전트 휴대폰을 내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